제가 이 방송을 출연을 할 때 항상 저는 선 허락 후 이제 오케이였거든요. 이번에 바뀌었어요 이게. 그럼 오늘도 혹시 여쭤보고 나오셨나요? 사실 저희 할머니 이제 답을 주신 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아도르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오랜만에 팟캐스트 컨텐츠로 들어갔는데 바로 오늘 게스트분이 글로벌 OTT 디즈니 플러스에서 맹활약을 하고 계신 이소빈님을 제가 모시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 운명전쟁 49에서 운명술사로 출연한 이소빈이라고 합니다. 방송에서만 뵙다가 제가 지금 딱 뵈니까 되게 그 소녀소녀 하시고 무속인 느낌이 안 나세요. 운명전쟁을 할 때는 카리스마 있거나 좀 약간 좀 무거운 느낌이었다면 오늘은 약간 선녀 애기 씨가 좀 더 활동을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그래서 보면서 사실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희 구독자님들은 사실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고, 또 이제 운명전쟁이라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전개가 되게 빠르게 하다 보니까는 저도 막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사실 우리 소빈님께서 여기 나오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거 혹시 말씀 주실 수 있나요? 구독을 하고 있던 중이었어가지고 정말요? 제가 사주에서 아예 몰라요. 사실 저는 아예 모르고 제 일주가 뭔지도 맨날 항상 헷갈려요. 헷갈려서 막 물어볼 때마다 맨날 그 검색해서 보고 이렇게 하는데 문득 갑자기 라이브가 보고 싶어진 거예요. 봤더니 그때 마침 운명전쟁 49 리뷰를 하고 계셨고 거기에 천문도사님이랑 제 말씀을 하시길래 이건 운명이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궁금한 것도 있고 제가 오늘 영상을 위해서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여쭤봤어요. 일단은 운명전쟁 49에 대한 궁금한 것들을 따로 모아봤거든요. 네. 이거 물어봐도 되죠? 긴장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일 많았던 질문이 대본이 있냐, 그리고 진짜 맞추는 거냐, 그거 한번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빠도 저한테 물어보셨고 주변의 지인들 다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저희 대본이 진짜 있었으면 좋겠을 정도로 없었습니다. 몇 시에 촬영에 들어가고 나오고도 없었어요. 에? 대본도 그것도 없다고? 없었고 제가 몇 문제를 맞춘지도 진짜 아예 없었고 팀전도 그냥 저희가 진짜 모르고 갔고요. 모든 걸 진짜 저 너무 비밀리에 이렇게 하셔가지고 철저히 감추고 계셔서 도대체 언제 이거 끝나는 거냐 그럴 정도로 그게 없습니다. 보시는 분들은 방송 보실 때 그냥 몇 분, 심지어는 3초 이렇게 지나갈 수 있지만 그거를 위해서 사실은 1시간 넘게 찍어야 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정말 고생 많으셨겠다 너무 맞아. 싶으면서도 저는 또 그 배경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이 역시 돈 있는 플랫폼 다르구나. 디즈니 플러스. 혹시 저는 개인적 궁금함인데 소빈님이 딱 들어가셨을 때 입장을 하셨나요? 이미 세트장에 들어가신 많으신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네. 무당분들 계시는데 어떠셨어요? 처음 딱 걸어갈 때부터 기운이 너무 남다른 거예요. 제일 첫 번째가 세트 예쁘다 였고, 사실 두 번째가 기운이 여긴 진짜 보통이 아니다. 제가 원래 입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엄청 방글방글 거리고 막 들떠가지고 작가님 저 어떡해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딱 들어가는 순간 바로 할머니가 또 오셔가지고 그런 표정이 나온 거예요. 보스 있게. 그래서 사실은 입장 어떻게 했는지 도 기억도 잘 안 나요. 제가 방송 보면서 내가 저렇게 무섭게 들어왔다고? 라고 할 정도로 정말 기억이 없어요. 이것도 좀 궁금했던 건데, 저도 이제 댓글을 보다 보면 그런 게 많더라고요. MC분들이 방송을 위해서 리액션 해주시잖아요. 그런 게 혹시 보였나요? 일단 제가 앉은 자리 기준에서는 제가 여기 앉아있고 이쪽에 계셨기 때문에 아예 안 보였고요. 뒤통수에 계셨군요. 네. 계셨고 아마 이렇게 약간 보실 수 있는 분들도 조명 때문에 안 보이셨을 거예요. 조명이 하도 세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실 멀어요. 세트가 엄청 커서 진짜 멀었고 높이 차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진짜 저희는 이렇게 바닥에 냅두고 그분들 여기 위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들릴 수가 없어요. 심지어 저는 이제 패널 그나마 패널 쪽이라면 그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안 들렸고 어떤 상황이었냐면 뒤에서 보고 계신지 몰랐습니다. 아예?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방송으로 편집된 걸 보다 보니까는 하나 맞추면은 이런 걸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스튜디오가 49명뿐만 아니라 거기 제작진, 뭐 촬영진 하면은 거의 몇백 명이 넘었을 것 같거든요. 그거를 다 수용할 정도면 엄청 큰 뭐랄까요, 그 체육관 같은 규모보다 더 컸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게 이해하시기 쉽게 고척돔에서요, 저희 스카이존에서 무대를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너무 이건 조금 과장되긴 했지만 그 정도로 마이크 없으면 안 들리고요. 맞아. 전 사실 이 댓글을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제가 또 여쭤봤던 이유가, 저도 인플루언서 촬영해봤잖아요. 77명이었어요. 일단 출연자만. 그러면은 거기 가면은 진짜 작가님들, PD님들 다 사람 진짜 많거든요.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내가 나갔으면 어땠을까? 시즌1 나갔었으면 너무 힘들었겠다. 사실 맞아요. 맞는 게 저는 심지어 그래서
저는 이제 현직 무당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기가 빨려가지고 절반 촬영 끝나고 남았을 때 도시락을 밖에 나가서 먹었어요. 대기실에서 선생님들과 같이 먹지 않고 밖에 나와서 화장실 앞에서 앉아가지고 먹었습니다. 아, 그 순간만큼 기가 뺏기고 싶지 않았어요. 내 길을 가져가진 않으셨겠지만 그게 너무 이렇게 소모가 됐던 것 같아요. 기분이. 저도 이렇게 에피소드를 좀 말씀드리면 촬영 날마다 저는 제 일진을 봤어요. 근데 제가 3라운드가 진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복병이 너무 많은 날인 거야. 유튜브도 15만 명밖에 없었단 말이죠. 저 빼고 나머지 막 다 100만, 200만이니까 제가 완전 위축된 그죠,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와중에 또 인간 경매를 하라는 거야. 어머. 울면서 이거 글로벌 OTT인데 나 진짜 어떡하냐 하면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소비님도 이번에 운명전쟁 49 출연하면서 제일 당했던 순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언제셨어요? 모두가 이건 아실 것 같은데요. 3라운드 팀전을 할 때 할머니가 퇴근하신 사건. 퇴근하셨다 제가 표현을 했지만 퇴근을 하시기보다는 저를 방치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너의 인간성을 보고 너의 그릇을 보고 너의 마음가짐을 보겠다는 마음으로 저를 풀어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방송을 출연을 할 때 항상 저는 선 허락 후 이제 오케이였거든요. 이번에 바뀌었어요. 이게 나갈게요 하고 나서 할머니한테 저 나가게 해주세요, 나가고 싶어요 이랬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약간 벌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또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정답자였는데 제 오방견이 자꾸 아니라고 나오고, 앞에 계시는 설아 선생님과 한나 선생님은 그분이 맞는 것 같다 하는데 저는 아닌 것 같다 그러고, 할머니가 지금 나를 놓으셨구나, 오늘 날 잡으셨다라는 마음 때문에 그날 저는 고집을 부리지 않고 저는 오늘 말린 것 같다, 좀 도와주셔라 라는 걸 했고, 제일 당황스럽던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소비님은 그 이제 앞으로도 방송 촬영 같은 게 많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마다 할머니께 여쭤보고 나오시는 편이신 건가요? 그렇죠. 항상 여쭤보고 나왔고 항상 앞으로도 여쭤볼 거예요. 이번에만 안 그랬어요. 왜냐하면 진짜요? 저 서바이벌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리고 제가 2023년 4년도 때 서바이벌에 정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서바이벌이라는 걸 듣는 순간 나가고 싶다. 그럼 오늘도 혹시 여쭤보고 나오셨나요? 오늘 당연히 여쭤보고 나왔죠. 진짜요? 여쭤보고 나왔고 대박. 사실 저희 할머니 이제 답을 주신 게, 여기는 누군가한테 해를 끼칠 방송이 아니다. 두 번째가 너무 맑은 기운을 가지고 계셔서 너랑 잘 맞을 거다 하셨거든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그 제가 방송 보다가 빵 터진 게 있었어요. 4라운드 쌍검사 보실 때 진지하게 막 모나드님께서 봐주고 있는데 갑자기 편집이 이제 수비님 딱 헤드셋 거 보면서 약간 노래가 막 나오는데 그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솔직히 나 그 심정이 너무 궁금한 거야. 진짜 솔직하게요. 네네네. 음악이 너무 쩌렁쩌렁하고 너무 신나서 안에서 춤추고 있었어요. 약간 마음속에 진짜? 약간 흥얼거리면서 춤추면서 음. 이거 제목 뭐지? 그게 이제 약간 초반이었고, 중반쯤 되니까 이제 이분 점사가 이제 약간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쨌든 알려주신 거니까. 그래서 제가 신점은 나올 때 바로 얘기해야 돼요. 이분을 보고 이게 딱 바로 이렇게 딱 보이거든요. 바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게 안 될 상황이었어가지고 그거를 제가 이제 잊어버리지 않게 자꾸 계속 기억하고 있었죠. 이런 게 보이고 이런 게 보이고 집에 자꾸 이런 온기가 들어오고 계시고 그거 보고 있었어요. 너무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제가 처음에는 막 몸을 흔들고 있는데 중간부터 약간 몸이 약간 가만히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살짝 이렇게 통신 중일 때. 네. 통신이라고 얘기하시는구나. 너무 재밌다. 그 다음에 저 하나 좀 궁금했던 게, 다들 진짜 말을 엄청 잘 하시더라고요. 원래 말을 잘 하셨나요? 저는 말을 잘 못하지 않나요? 아니 그 점사 보실 때 그 말이 너무 이렇게 뭔가 두두두두 나오는데 그 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점을 볼 때 일반인 분들이 생각하시는 접시는 완전히 인간이 다 나가고 무조건 그 영혼이 들어온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접신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한 50? 신 50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신이 와서 이렇게 하시면은 그냥 말이 이렇게 나가요. 말이 엄청 빨라지기도 하고 가릴 줄도 모르고 그냥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는 말을 정말 못하다가도 그렇게 점상에 딱 앉아서 할머니가 딱 청해서 50% 정도 이렇게 싣고 나면은 말이 잘 나와요. 그러면 저 궁금한 게, 운명전쟁 49 촬영할 때는 한 몇 %였어요? 1라운드 때는 너무 약간 힘들었어가지고 왔다 갔다 했는데 한 번 들어오시면 한 60% 정도가 들어오셨던 것 같고, 2라운드 때도 거의 그 정도였고요. 3라운드 때는 정말 이제 쥐어짜면서 할머니 제발 하나만 맞추게 해주세요 하면서 했었고 4라운드 때는 거의 그때 한 80, 90 정도였어요. 근데 그것도 상담 시간이 30분이면 내내 그런 게 아니라 1, 2분 왔다 가시고 막 5분
짧게 했던 아, 거죠. 그럼 5라운드 때는 얼마나 하시는 거예요? 너무 궁금하네. 5라운드 때요. 5라운드 때도 할머니가 저를 방치하지 않으셔서 근데 그때는 정말 제 기준에서 역대급이었어요. 아니 예고가 볼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더라고요. 막 살벌하고 그래가지고 너무 기대되는데 제가 아직 못 봤어요, 여러분. 내일 나오거든요. 저는 심지어 예고편을 못 봤어요. 아 진짜요? 네. 왜? 뭘 끝까지 못 봐요. 그래서 저는 드라마 완주한 게 거의 없어. 도깨비 말고는 없어요. 또 완주한 드라마 도깨비예요? 도깨비예요. 도깨비에 저 7번 봤어요. 49명의 다양한 출연자분들 나오시잖아요. 이제 실령님께서도 호불호가 있잖아요. 약간 이 사람 좀 우리 실령님이 끌려 하신다. 네. 이런 거 있으셨나요? 사실 이건 제가 어디에서도 이야기를 하진 않았는데요. 또 맞춰보고 싶어요. 어느 분이실 것 같아요? 오신다.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오신다. 실령님이 좋아하시면 또 비슷한 사람 좋아하시려나? 지선도령님. 틀렸을 것 같은데? 너무 맞아요. 아 진짜? 진짜 너무 맞아요. 진짜요? 네. 인간적인 팬심은 제가 원래 신들리 연애 너무 팬이었어가지고 정말 한나 선생님을 뵙자마자 저 너무 잘 봤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인간적인 제 원픽은 한나 선생님이셨는데 저희 애기 씨와 저희 할머니의 이제 픽은 지선도령님이셨다. 대박. 네, 너무 좋아하셨어요. 저희가 두 가지가 놀라운데 첫 번째가 제가 맞춘 것도 놀라운데 두 번째가 연프 보시는구나. 그럼요. 진짜 연프 보시는구나. 그 다음에 제가 궁금한 거 1대1 점사를 보셨잖아요. 그리고 쌍점사도 보셨고 이제 다 지나가서 하는 말이지만 이 선생님이랑 한번 점사를 보고 싶었다. 혹시 그런 것도 있나요? 이건 편집된 부분이긴 한데 권수진 만신님과 같이 보고 싶었어요. 너무 재밌겠다. 네, 보고 싶었던 게 둘 다 너무 어렸을 때 이 길을 걷기 시작을 했고 또 이제 사실 거기서 권수진 만신님이 1번이고 제가 2번으로 구력이 높거든요. 사실 20년과 26년 차의 배틀 너무 재밌지 않을까요? 그치. 왜냐면 사실 사람들이 막 신받은 지 오래되면 신발 떨어져가지고 저 못 본다 그러거든요. 나도 궁금했어 그거. 근데 신발 센 사람끼리 근데 우리 다 오래됐어. 한번 해보고 싶었죠. 그리고 공감도 너무 될 것 같았고. 그 다음에 여쭤보고 싶은 게 저는 개인적으로 운명의 49 보면서 제일 후킹됐던 장면이 그 우리 백문 선생님께서 그 돋보기로 이렇게 발을 보시잖아요. 네. 혹시 본인도 발 보시면서 발 보셨어요 혹시? 전현무님 발을 보시면서 결혼운이 언제 있다 이런 거 하시길래 저는 현장에서 바로 봤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발을 올려가지고 봤었어요. 이렇게 직접 보셨어요? 네, 직접 봤어요. 이렇게 옆에 계신 도화신녀 선생님과 둘이서 이렇게 각자의 발을 보면서 우리의 결혼운이 어떤가. 근데 저는 거기서 나왔던 게 결혼할 마음이 없다 라고 발가락이 말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정말 사실이거든요 그게. 족상이란 정말 있구나. 적상이 잘 있다. 맞구나. 이번에 보신 분들 중에서 좀 신기한 분이 많더라고요. 근데 수진님은 전 보실 때 손금은 아닌데 손을 달라는데 맞아요. 기운이 보이신데 거기서. 너무 그런 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 소비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할머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나요? 신당에서 저를 볼 때는 무구 사용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방울과 부채를 흔들지 않고 가끔 오방요한적 뽑는 정도에서 끝나는데 딱 들어오시면서 벌써 보이고 들리기 시작을 하고 그렇구나. 저도 그냥 느낌이 오는 대로 말씀드려요. 일단 맞고 틀리고 나중에 말씀하셔라. 저는 우선 말씀 다 드리겠다라고 하거든요. 사실 선생님마다 다 다르세요. 어떤 분은 엽전을 던지기도 하시고 무구 사용도 하시고 어느 분들은 막 흡연을 하시면서 보시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무조건 술을 한 잔 드셔야지 점사가 나오신대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엄청 다양해요. 운명전제 49 보다 보면 다들 할머니 막 도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할아버지신은 없는 거예요? 그건 아니신데 저희가 이제 주장신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주로 활동하시는 저 약간 메인 이제 약간 센터 같으신 이제 분이 보통 대신 할머니라고 해요. 저희가 전봐주는 대신 할머니라는 분이셔서 저희가 할머니라고 하는데 도사님 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도사 할아버지. 도사 할아버지를 네. 하시는구나.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 약간 전볼 때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제 대신 할머니 그리고 도사 할아버지 그리고 뭐 선녀 애기씨 이런 분들이셔서 할머니들이 보통 센터이시기 때문에 네. 그럼 할아버지님들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하세요? 할아버지 약간 서브로 계시면서 이제 약간 할아버지들은 보통 어디 아픈데 약간 뭐 어디 또는 이제 사람 학자의 길을 이렇게 걸을 때가 도사 할아버지다 보니까 글문도사, 약사도사
이런 도사 할아버지시거든요. 어. 네. 그래서 글문도사 할아버지는 우리가 약간 뭐 이렇게 그런 뭐 시험문 같은 것도 보고 공부운도 보고 관운 이런 거 보시는 그 주가 되시고 그리고 부적 내리시고 이렇게 부적 쓰시는 할아버지들이 많으시고 또 이제 약사 할아버지 같은 경우 어디가 아프신 분들이 전 봐줄 때 이런 약을 써봐라 이렇게 좀 해봐라 너에게 어디가 아플 수 있으면 조심을 해라 말씀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은 무속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 뒤에 이제 신령님들이 계잖아요. 네. 그러면은 촬영하실 때 저기 뒤에 누구 계시네? 이게 보이셨어요? 사실은 그 정도는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마 이게 등장할 때 이제 소원하신 선생님께서 올해다 할머니가 내려앉아 계시네 보이거든요. 이분은 할머니 줄력이 강하다. 뭐 할아버지 줄력이 강하다. 이분은 뭐 도사줄이 강하다. 애기씨가 강하다.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맞았던 게 이제 지선도령님하고도 거기가 이제 뭐 대감님, 장군님 다 계시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도령님은 이제 할머니가 좀 강한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들끼리 잘 맞았던 거 아닌가. 근데 또 장금이신처럼 저희가 조왕 할머니라고 그래서 조왕? 주방신이 계세요. 부엌에서 지켜주시는 신령님 계시거든요. 가스불을 불나지 않게 막 이런 거예요. 막 물난리 나지 않게. 사실 제가 밥 지을 때 물을 잘 못 맞춰요. 그랬더니 저희가 할머니 나 이거 어떻게 해요 하면은 알려주세요. 느낌 다 와요. 뭐 이만큼만 덜어내라. 그래서 조왕 할머니는 약간 부엌을 이제 지켜주시면서 가끔 저희 요리도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막 그런 넷플릭스에서 하는 흑백 요리사에서 막 되게 이름 날리시는 분들은 그런 약간 조왕 할머님이 좀 강하신 분도 계시겠네요. 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잘 되는 식당들은요, 그게 좀 강해요. 그러니까 거기 뭐 도깨비터 이렇게 말도 하고 뭐 대감터 이렇게 말도 하는데 조왕을 항상 잘 보셔서 그래서 주방 깨끗하게 해놔라. 그런 의미도 있어요. 이게 좀 신기한 게 사주팔자에서는 먹는 걸 보통 식신상관이라 하는데 그 식신이 좀 강한 사람들 중에서 이제 화일간인데 토식신이라고 노란색이 이제 식신이라는 글자가 있는 분들이 먹는 걸 되게 잘해요. 이 식신이랑 상관없는 식신인 거예요? 비슷해요. 먹을 식이래요. 잘 아. 먹는 기운 이런 느낌이 네. 나거든요. 근데 자미두수에는 천주라고 있어요. 그 천주의 주가 아마 주방주일 거예요. 그 천주에 재백궁이라고 해서 돈 버는 자리에 네. 천주가 있거나 네. 또는 관록이라 해가지고 조금 약간 유명세라던가 직업 자리에 천주가 있는 분들은 음식 장사로 흥해요. 근데 그런 것도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신기하다. 좀 연결될 수 있다. 이 프로그램 자체가 만인한테 공개되었을 때는 이런 거에 너무 관심 없고 자기 인생 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는 저게 뭐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도 언젠가 인생의 겨울이 오면은 분명히 오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맞아요. 정말 저 한 번도 아팠던 적이 없으신 분들은요. 병원에 예약이 대기가 긴 줄도 모르시고 내가 아파서 가보시면은 달라지죠. 보는 시선이. 사주도 그렇지만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과학적으로 설명되지는 않거든요. 평온하니까 이제 굳이 이제 보러 올 볼 일도 필요가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 이쪽 영역과 닿는 접점이 없는 거예요. 그죠. 저도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진짜 맞아요. 제가 좀 궁금했던 게 무슨 아씨라던가 무슨 도령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름들은 누가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 명호를 저희가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명호? 네, 그것도 신령님이 정해주십니다. 내림굿을 저희가 하거나 뭐 소술굿, 불림굿 또는 이제 진적굿 이런 걸 할 때 그런 명호를 내려주세요. 그래서 너는 오늘부터 예를 들어 뭐 매화아시다, 뭐 꽃도령이다 알려주시는 거. 그럼 소비님 어떤 이름으로 하시는 거예요? 못 받았어요. 네? 저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소빈 신당이에요. 네. 저 이소빈 신당으로 하고 있는 게 저희 할머니는 네 이름을 걸고 해라 라고 하셨고요. 또 저는 이소빈이라는 사실 이 이름 본명이 아니에요. 저는 이 이름을 제가 7살 때 신내림을 받고 9살 때 신 가림을 저희가 하면서 그때 이제 그 어머니의 남편분도 스님이셨거든요. 그분께서 지어주신 이름이 이소빈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저는 이소빈 자체 이 이름부터가 무당으로서 받은 이름이고 이걸 걸고 해라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막 되게 이쁜 거 가서 갖고 싶거든요. 무슨 당, 무슨 아씨, 무슨 선녀. 저는 안 주셨어요. 근데 이제 하나 있는 게 저희는 이제 옛날에 저희 애기 씨가 무지개 타고 구름 타고 왔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구름에 꽂혀 있으시긴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이게 맨날 입버릇처럼 하는 게 나는 구름 신당이라 할 거라고. 그래서 구름이라는데 저 이거에서 얘기하면 제게 되는 건가 이제 이게. 구름 좀 할 말 있어. 구름. 제가 자미두수 봤다 했잖아요. 네. 근데 소비님이 좀 특이한 게 그 자미두수가 별자리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별이 이제 달이랑 태양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두 개 다 구름에 가려 있어요. 어머, 진짜요?
근데 이게 일반적이진 않거든요. 빨리 가. 오케이 알겠어. 빨리 일단 너무 오케이. 빨리 듣고 싶어요. 오케이. 그럼 두 번째 질문인데 네. 신령님들이 그러면은 싫어하시는 분이 오면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그러면은 싫어하시면 점수를 안 내려주실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보통 어떻게 하세요? 사실 제일 흔한 게 불신 가득하게 테스트용으로 맞추나 보자. 신이 있나 보자. 넌 네가 얼마나 맞출 수 있는지 보자. 제일 흔하게 하시는 말씀 뭐냐면은 제 이름 맞추실 수 있어요? 저 몇 살인지 맞추실 수 있어요? 저 뭐 하는 사람 같아요? 그러시거든요. 그럼 저희 신령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그거 몰라서 넌 바보냐 그러세요. 너 그거 몰라서 여기 왔냐? 그럼 그거 알려주면은 그거면 네 인생이 해결이 된 거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럼 저는 이거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그때 이제 하는 게 죄송하지만 저와 연이 안 맞으시고 저희 신당과는 합이 안 맞으시는 것 같으니 환불해 드릴 테니까 가셔라. 죄송하다. 귀한 시간 내서 오셨는데 죄송하다.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시간 낭비 돈 낭비밖에 안 될 거다. 네, 사실 그런 게 제일 커요. 믿음이 없고 테스트용으로 오시는 분들 제일 크고요. 근데 두 번째가 싫어하시는 건 아닌데 점이 안 나오는 유형이 정말 앞길이 없는 분들. 곧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실 분이시라거나. 근데 그러면은 20년 동안 하시면서 네. 그런 분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신령님은 일단 알려주는 주인 같거든요. 제가 그죠.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손민님께서 봤을 때 나 중간에서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사실 제가 처음에 정말 어릴 때에는 그러면 안 되는데 솔직히 얘기했었어요. 운명이 안 보이신다. 무슨 일이 있으실 것 같다. 제가 틀린 거일 수도 있지만 저는 안 보인다 했었고 중간에 전 그게 좀 약간 연차가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어쨌든 이분은 희망을 얻고자 오셨는데 너무 제가 정말 절망감만 드리는 것 같아서 그러면 안 되는데 운명이 안 보이는 분께 투병 중인 분이셨었는데 저는 힘을 내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명이 아직 남아있으시고 나아지실 것 같다 라고 그냥 인간의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 뒤로 유가족분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사망을 하셨다. 그런데 이제 이 말을 듣고 힘을 냈을 것 같지만 오히려 이 말을 듣고 자꾸 치료를 더 하고 싶어 했다. 그분들께는 별로 좋은 게 아니셨던 거예요. 저는 그 딜레마에 빠져서 그럼 나는 이걸 대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였었는데 전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죄송하지만 저와 합이 안 맞으신 것 같고 저의 컨디션 오늘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고 저의 문제로 살짝 돌리고 말씀드려요. 그냥 그래서 오늘 점사를 저에서 못 보겠다 라고. 그리고 할머니가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씀 안 해주신다. 그런 경우가 전 제일 어려워요. 오히려 이제 약간 열받으면 점을 더 잘 보기도 하거든요. 가끔씩 맞춰보세요 그러면은 그건 제가 맞출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이러이러한 상황 아니시냐? 저는 이렇게 보이는데 그럼 답도 안 하세요. 맞으니까. 네? 더 세보세요 이러거든요. 더 해드려요? 그러면 저는 다 봐드려요. 그럼 나중에 가실 때 공손하게 사실은 너무 죄송했다. 이제 너무 건방지게 온 것 같다. 한 번씩 재밌을 때도 있긴 하고요. 옆에 저희 애기 씨가 선생님을 이제 보고 저 오빠는 이쁜 것만 좋아한다 하셔가지고 너무 당연한 말씀이긴 한데 네, 저 오빠는 이쁜 것만 좋아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 애기 씨가 또 향기에 예민하세요. 향기. 근데 아마 이제 선생님이 향기 나시는 분이실 거예요. 저 좀 소름 돋은 게 제가 편집자님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단어가 미감이거든요. 예쁨을 추구하는 게 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너무 맞고 향하니까 좀 소름 돋는 게 사실 제가 작년에 브랜드를 하나 냈었어요. 좀 준비했거든요. 이거 모르실 텐데 처음으로 저희 게스트님께 여기 제가 작년에 뒤는 만든 저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얘는 대상도 엄청 큰 애들이고 얘는 이제 제가 지금 뭐 판매는 하고 있는데 사주를 미리 봤잖아요. 네. 그래서 소비님 사주팔자에 개인적으로 화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그걸 준비했거든요. 향도 사실은 오행이 제가 알고 있는 이론을 해가지고 조향한 거거든요. 이게 향이 디퓨저 이런 건가요? 디퓨저인데 네. 이게 풍수 디퓨저예요. 풍수 그래서 디퓨저요? 만약에 신현님께서 괜찮다 하시면은 좋아하시는 곳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감사합니다. 이것도 사실 제가 미감에 미친 사람이라 가지고 디자이너 친구한테 야 예쁘게 무조건 예뻐한테 이렇게 진짜 완전 세련돼.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기 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애기 씨가 향기 얼마나 예민하시냐면요. 네네네. 한 번 이제 집에 에이스 기사님이 오신 거예요. 뭐가 고장이 나서. 근데 그 기사님이 약간 이제 발냄새가 나셨던 거예요. 근데 그러실 수 있죠. 너무 힘든 그쵸, 일을 맞아. 하시고 더우고 땀나고 맞아. 하시니까 오늘 침 마시고 맞아요. 계시고 그래서 이제 하셨는데 그 기사님 다녀가신 뒤로 애기 씨가 집을 나가셨어요. 이제 집에 들어오기 싫대요. 애기 씨가 집을 발냄새가 나갔다고? 나가지고. 진짜? 네, 들어오기 싫대요. 그래서 다 정리를 하고 나니까 다시 돌아오셨어요.
뭔가 향에 예민하셔서 저는 이제 신당의 공간 항상 음. 좋은 향기 납니다. 너무 재밌다. 이게 집 나간다고 표현을 하는 게 정말 가출을 하시는 건 아니시고 항상 이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는 연결이 좀 끊어졌다 지지거리면서 그런 느낌으로 뭐 알려주고 싶을 때만 알려주시고 협조를 좀 덜 해주신다. 늘 평소보다. 좋은 향이 나도록 이렇게 네, 하셔야겠네요. 하고 그러면 궁금하시 어떤 향 좋아하시나요? 애기 씨 취향은 달달한 향을 좋아해요. 바닐라라 파우더 이런 거 맞아. 좋아하시는구나. 다른 나라, 특히 대만이라던가 네. 그 동남아 쪽에서 엄청 이거를 막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는 누가 제일 영험한가 이런 거를 딱 단편적으로 보긴 하지만 제가 좋았던 이유는 프로그램 자체가 완전 K 샤먼 플러스 막 K 막 어떤 그런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분들이 엄청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관심 있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놀라는 게 부끄러운 얘기인데 예. 제가 방송 나가기 전에 SNS 팔로워 수가 120명이었거든요. 어. 근데 지금 3만 명이에요. 근데 거기에 외국 분들이 엄청 많으시고 오. DM을 주시는데 막 미얀마에서 응원한다. 막 태국에서 응원한다. 오. 너무 감사드려요. 와 대박이다. 난 어떻게 알고. 근데 음. 제가 사실 이 프로그램에 나가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좀 건강한 무속을 알리고 싶었어요. 무속이라고 하면 되게 약간 좀 안 좋게 비친 것도 너무 많기도 하고 좀 안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왔다 보니까 그것보다 좀 건강한 무속을 알리고 싶고 이제 그 플러스 혹시나 가능하다면 타국에서도 점수 문화가 다 있거든요. 근데 우리도 이런 문화가 있다. 아. 많이 알리고 싶긴 했어요. 외국에 기도를 되게 많이 나가거든요. 베트남도 그렇고 몽골도 그렇고 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곳들 다 있어요. 심지어 몽골은 선앙당이 많아요.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렇게 나무에 오색이 막 담겨 있는 그런 어워라고 하는 그런 선앙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 기도를 가면은 네. 거기에 있는 그 토속신이라나요? 네. 그 약간 그 신이 몽골 말로 얘기해요? 그 일본의 그런 네. 일본도 많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쵸. 막 거기서 막 오겐키 데스까 이러면서 약간 뭐 와타시노 나마요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저희는 거기에 가서 약간 이제 되게 쉽게 몽골 신을 제가 접한다기보다는 그런 기운을 받아서 와요. 아 기운을 받는 기운을 거구나. 받는 거예요. 아. 기운을 받고 그리고 특히 자연신이라고 해서 그냥 정령, 혹은 바람의 신, 물의 신, 나무의 신 제가 이런 신과 저희가 이제 이렇게 약간 에너지를 받아서 오는 거기 때문에 외국말로 들어본 적이 없긴 한데 제가 한 번은 외국인 분 점을 보는데 프랑스어를 막 하시는 거예요. 막 불어를 쓰시고 오. 조상님께서 그래서 저 더 이상 못 보겠다 그랬어요. 아 진짜? 그래서 정말 죄송하지만 자꾸 뭐라고 해주시는데 못 알아듣겠다 저는 그 말을. 난 정말 막 봉주르밖에 모른다 죄송하다 하고 저희가 못 보겠다는 적이 있긴 했어요. 아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기도 갔을 때는 이제 기운을 받아서 오는 거니까 그런 문제가 없었지만 외국인 점사를 볼 때는 가끔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해외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되게 좋아하고 잘 됐으니까 막 보러 오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약간 그런 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약간 각자 나라 말로 막 물어볼 거 아니에요. 맞아요. 한 번씩 그러면 그 나라 수장님들이 막 오면은 막 미얀마 말로 뭐라 하고 태국 말로 뭐라 하고 베트남 말로 뭐라 하고 막 약간 그러실 것 같아서 사실 저는 외국인 분 상담을 많이 하지 않아요. 하면 이제 조건이 뭐냐면 이것도 신기한 게 만약에 내담자분이 한국어를 좀 하실 줄 아시면은 그분들도 어떻게 아시는 건지 또 한국어로 또 알려주세요. 오. 한국어를 아예 못 하시는 분이면 그렇게 한 번씩 이렇게 충돌이 생길 때가 있긴 하거든요. 전 그래서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으시냐 아니면은 혹시 집안 조상님 중에 한국인 분이 계시냐 여쭤보고 상담을 해드리고 사실 그런 조건은 아무것도 충족이 되지 않으면 저는 죄송하지만 저와는 연이 안 되실 것 같다 말씀드려요. 우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뭐 기가 강하다. 저도 콘텐츠 만들면 잘 되는 소재가 있거든요. 기가 센 사주 테스트 이거 참 잘 돼요. 근데 그 기가 세다라는 게 저도 콘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그럼 기센 정의가 뭐지? 그렇죠. 저는 좀 애매하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그냥 느껴지는 기운이 강한 거와 야 뭔가 이렇게 딱 봤을 때 이 사람 되게 에너지가 강하다. 에너지가 세다. 이 사람 배터리가 100이다. 인 거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터리 용짐 양이 얼마 남았느냐를 봤을 때 이 사람은 100이 남아있다. 라고 저는 보는 편이에요. 배터리의 비유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가 약하니까 상갓집을 가지 마라. 노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당신 지금 용량이 너무 작으니까 유튜브를 보지 마라. 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거든요. 빨리 꺼질 수 있다 이게 핸드폰이 지금. 너무 재밌다. 그러면 혹시 자점이라고 하죠. 네. 자기 점을 볼 수 있나요? 무당분들은 보시는 분도 계신가요? 좀 궁금해요. 사실 안 봅니다. 안 보는 게 사념이 들어가서 음. 옳은 공수를 주셔도
제가 답정너가 돼가지고 할머니 다시 한 번만요. 아니 할머니 진짜 그게 맞아요? 저 이렇게 확인을 자꾸 하고 싶어하는 게 있어서 안 보기도 하는데 네네네.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죠. 그러니까 방송 출연할 때 그럼 나가도 괜찮을까요? 이사를 갈 때 어가삼이 가도 괜찮아서 이렇게 이제 그렇게 저희는 하는 거고 나의 미래가 어떨지는 보진 않아요. 나의 뭐 한 몇 년 뒤 미래 이런 걸 보진 않고 또 이제 나의 올해가 괜찮을까 또 사실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제가 할머니 말을 잘 듣고 말을 잘 들으면 잘 살겠죠. 하지만 여기서 내가 또 뭔가 어긋난 행동을 하고 한다면 또 어긋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지 않는데 다만 사람인지라 사실 연애를 하거나 좋아하는 분이 생기면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그치, 연프를 보는 사람으로서. 보는 사람으로서. 맞아. 느껴질 그거는 수 이제 있지. 보긴 하는데 합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합을 보는 거죠. 저한테 할머니 언제쯤 좋은 남자가 생길까요는 보지 않지만 누군가가 생긴다면 이분과 저는 잘 맞을까요? 이분 어떤 사람인가요?를 보기는 하지요. 보기는 하는데 저도 초기에 그냥 딱 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딱 봐도 쎄해요 이 사람이. 사실 쎄해서 안 늦어봤어요 일부러. 누가 어디건 아니다 이렇게 뻔하기 때문에 아니다 말을 듣고 저희가 그냥 고 하잖아요. 저희는 벌을 받아요. 보여주더라고 그냥 이 사람의 과거, 현재 진짜요? 마음 이런 걸 보여주시고 어떤 경우는 이제 그런 사생활 또 보여주시고 끝나게끔. 그리고 저도 모르게 말을 하고 있어. 저도 모르게 나랑 연락하는 거 맞아? 나랑 하는 거 맞아? 를 하고 있어요. 무의식 중에. 그래서 썸먹는 게 많아요. 넘어가시실까요? 너무 가시실까요? 본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제가 생각했던 자점의 기준은 나의 올해의 운, 나의 내년의 운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것도 점이라면 점인 거니까 저 점을 본다라고 정정하겠습니다. 저도 근데 그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그 뭐 도루님은 뭐 결혼 상대라던가 아니면은 뭐 여자친구 만날 때 궁합 보냐 하는데 전 너무 당연히 보거든요. 저도 안 보고 만났다가 한 번 된통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보긴 봐요. 그리고 나이가 이제 결혼 정년기다 보니까 안 보면 시간 낭비할 수 없어요. 그죠. 서로에게 그건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좀 봐요. 근데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는 분들은 사실은 모르죠.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하는데 아는 분들은 먼저 들고 와요. 만세력을 들고 와요. 임신일주죠? 저 뭐뭔데? 그래서 맞는 거 아니에요? 우리 무슨 합이거든요? 이러면서 뭐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는 근데 오히려 그러면 약간 좀 짜게지고요. 그래서 그러실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느낌? 또 그렇게 보는구나. 난 인간 정혼인데 그러니까요. 도와 도르를 보고 맞아요. 오면은 약간 좀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내 남자분하고 절대 연애를 하지 않습니다. 좀 빗나간 질문 같은데 내 남자 중에 완전 슈퍼 존잘이 온 적도 있을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있을 것 같아. 너무 내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무슨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너무 내 스타일이었는데 심지어 그가 이게 또 할머니는 또 약간 테이스트였던 건지 따로 밥을 먹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 식사 한번 같이 하시죠 그랬거든요. 마음 너무 예스였죠. 지금 당장 지금 어디 알아볼까요? 했는데 참았죠. 그래 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저는 저한테 물어보는 걸 싫어해요. 내 탐정을 시작을 하게 되면 자기야 내가 이 집 이번에 해 마라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뭔지 자기야 알 것 같다. 나 부장님이 나 너무 힘들게 하는 부장님 만나가? 이런 거 물어볼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거 싫어가지고 슈퍼 존잘 있긴 했어요. 근데 저도 약간 비슷한 거긴 한데 사주팔자 오래 보다 보면 조금만 얘기해도 그 사람의 이제 일주 같은 게 그려지거든요. 근데 그 일주가 맞다는 가정하에는 사실 그 사람의 이제 몇 년도의 연애운과 이별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을지 나오고 얘기해 보면은 좀 그게 그려진단 말이죠. 그래서 굳이 묻진 않아요. 다 똑같은 사람이니까 이런 느낌도 있는데 그러면은 소빈님은 썸이 형성되려고 하거나 관계가 깊어질 기미가 보여. 그러면은 한번 그걸 물어봐요. 그것도. 맞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제 뭐 연애뿐만이 아니라 친한 언니, 오빠, 정말 가까운 그런 지인들 다 저는 여쭤봐요. 가까이 줘도 괜찮은 사람인 건지. 그냥 이름만 대고 나이 같은 거 없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가 있는데 할머니 저 친하게 지내도 돼요? 그러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제 OX가 나옵니다. 허락이 나온다는 것은 그분이 저를 나쁘게 이용할 일이 없다라는 거. 나한테 피해를 줄 일이 없고 또 나 또한 그분께 피해를 줄 일이 없다라는 것인 거고 이제 허락을 안 하신다는 거는 나한테 목적이 다가왔거나 목적성이 있는 목적이 있거나 또는 우리가 뭔가 큰 불화를 겪게끔 될 관계이거나 저 완전 이해했어요. 나 이것도 궁금해. 사실 질문이 사주팔자는 궁합이라는 게 물론 그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연애 궁합해서 한정이 안 하면은 결혼을 굳이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결혼이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아예 궁합을 사실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들은 궁금할 수 있잖아. 근데 내가 봤을 때 누가 남자나 여자 사주팔자가 결혼에 적합하지가 않아. 막 바람에 미쳐 있어. 맞아요. 그러면 사실은 볼 필요가 없거든요. 그죠. 근데 제가 또 오래 보다 보니까 나랑 궁합이 맞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절대적인 선인이 아니라 나랑 맞는 거지 누군가한테는 악인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비슷한 개념인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너무 잘 알려주신다 할머님이. 할머님이 좋아하는 외모 스타일이 따로 있나요? 그리고 만약에 엇갈렸어. 예를 들어 소비님은 나 별로 이 사람 그냥 근데 하는데 할머니가 얘 너무 사윗감이라면서 너 더 잘 부릴 수 있다면서 막 그렇게 막 뽐부려 주셔. 너무 맞아요. 너무 그게 있는 게 그렇구나. 사실 저희 할머니는요 엄청 지적인 게 그러니까 정말 선한 네. 약간 선생님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세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그런 데 좋아하세요. 아 진짜요? 네. 네. 외모랑 같은 그런 게 있어요. 웃는 게 예쁘고 선하고 음. 약간 좀 이렇게 몸에 이렇게 뭐 이런 타투 같은 게 별로 이렇게 없고 이게 약간 음. 정말 모범생 이미지, 깨끗한 모범생 정말 약간 두부상 이런 분들 되게 좋아하시고 사윗감이라고 하진 않으셨지만 그래도 저런 애랑 만나서 좋겠다 하는 적이 있으세요. 특정 사람에게 두고. 다만 저는 정반대 이상형이에요. 나쁜 남자 좋아하세요? 네. 저는 약간 늑대라든지 할머니의 취향은 정혜인 같은 분이시고 저의 취향은 우도환 같은 분이세요. 대박이다. 항상 대립이 항상 되는 거죠. 어떡해.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이러고 있죠. 어떡해. 너무 힘들어요. 정말 그런 게 너무 심해요. 할머니가 좋아하시면 제가 안 좋아하고 제가 좋아하면 할머니가 안 좋아하시고 그 중간에서 좀 만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외적인 걸 가지고 있고 내면적인 거 할머니가 원하시는 예의 바르고 욕 많이 안 하고 이제 어른 공경할 줄 알고 그런 분들을 찾아서 만나겠다. 합의를 계속 보고 있는 중이고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그 외적인 그런 이상형이 이런 내면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계속 주입을 시키죠. 나는 이런 사람이 좋다. 바뀌었으면 좋겠다. 네. 너무 찰떡 비유다. 나 방금 엄청 이해했어요. 정혜인과 우도환님 얘기하는데 그럼 보통 그러한 대립에서 누가 이겨요? 이거는 왠지 소비님뿐만 아니라 다른 무속인 분들도 공감하실 것 같아서 나 궁금해 경향성이. 보통 실력님이 이기시죠. 결국에는 뺏어 가시더라고요. 결국에는 그에게 다른 이성을 붙이던지 또는 그냥 갑자기 제가 그 사람이 싫어지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을 싹 걷어가시거나 혹은 저의 뭐 어디 다치게 하시거나 데이트를 막으시더라고요. 진짜요? 네, 이게 사실 할머니께서 그는 밝은 에너지가 아니고 맑지 않다. 과거가 좋지 않은 사람이다.를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썸남에 있는 상황에서 모른 척하고 저는 그냥 놀이동산 약속을 잡았지요. 잡았는데 가기 2, 3일 전에 제가 이제 목소리가 갑자기 안 나오는 발성 장애라는 긋도도탄 너무 속상하셨겠다 근데 소비님. 못 나갔는데 아니 오히려 잘 된 것 같았는 게 그 뒤에 들리는 소문을 들어보니까 역시 제가 용했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소미가 저를 잘 보호해 주셨다. 지켜주셨다. 그리고 또 제가 한창 연애를 하고 싶어 했을 때 저의 발목 인대를 또 끊어놓으시고 가만히 얌전히 있어라. 절대 신이 괴롭히시는 게 아니라요. 나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말을 안 들으면 매가 답이다 해주신 것 같아요. 몇 번 경고를 했어. 말을 했어. 근데 내가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이제 강력하게 딱 두신 수가 얘는 몸이 다쳐야 이제 안 나간다 하신 것 같아요. 나 궁금한데 이런 거 유튜브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런 거요? 유튜브 해주시면 안 돼요? 너무 재밌을 것 누가 같아요. 재밌게 보실까요? 저부터. 누가 이거에 관심을 우도환 씨가 볼 수도 있죠. 저도 할 거면 허락받아야 되는 거예요? 허락 받아야 되는데 사실 음. 이제 나중에 보여드릴 거지만 저의 애착 그 뭔가 점술 도구가 하나 있어요. 네. 그 도구에서 나온 게 하던 거나 잘해라가 나와가지고 아직 허락이 안 떨어진 상태입니다. 허락을 하신다면 저는 바로 할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 재밌겠다. 많은 분들 또 저한테 여쭤보시는 질문이기도 하고 소비님께도 많이 여쭤보실 것 같은데 운명은 바뀔 수 있을까? 운명과 숙명 얘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이유가 짧게 얘기했었을 때 들었던 느낌이 좀 이렇게 달라요. 확실히 이쪽 업을 얘기를 많이 하신 분들의 고민이 묻어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사주가 바뀔 수 있냐 네. 아니면 뭐 노력해서 바뀔 수 있냐. 저는 운명 전쟁을 하기 전에는 사실 운명과 숙명의 차이를 그러니까 구분을 잘 못 지었었어요. 그냥 저는 항상 들었던 생각이 운명을 바꿀 수 있으면 나는 내가 그렇게 신내림을 안 받으려고 부모님 눌림고소 엄청 많이 하셨고 막 이름까지 받아오셨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내가 무당이 안 됐겠지. 바뀔 수 있다면 이것 때문에 저는 운명은 바뀔 수 없다 였었어요. 이었는데 저는 이번 방송을 해보면서 느꼈던 게 운명과 숙명 이런 차이가 있구나. 신내를 받고 신의 몸조가 되는 건 숙명이고 그리고 이 안에서 좀 행복하게 이걸 좀 해나가는 방송도 이렇게 하고 많이 만나고 행복하게 하는 이게 운명인가 보다
라고 좀 약간 바뀐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무속인인 건 숙명인데 약간 건방져 보일 수 있지만 그럼 내가 잘 나가는 무속인인 건 운명으로 약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운명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사주팔자만 공부했을 때는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게 분명히 있고 사실은 큰 틀은 정해져 있지만 노력을 해야 좋게 쓸 수 있다. 그 생각이 한 100%였었어요. 네. 근데 자미두수나 다른 역할 같이 공부하니까 오히려 좀 줄어들어요. 이미 정해져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내 자미 명반이라고 해서 내 사주팔자 8가지 글자처럼 네. 있는데 그게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나고 네. 어떤 자녀를 만나냐에 따라 가지고 바뀌어요. 오와. 영향을 주고받아요. 맞아요. 저희도 진짜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막 너가 태어나서 또는 너가 어떤 별로 태어나서 어머. 부모가 잘 풀리기 시작했거나 갑자기 안 풀리기 시작하는 경우에는 이게 자녀궁에 뭔가 있더라고요. 와. 그래서 그런 것까지 들어가면 사실 이게 인간의 노력으로 내가 운명 걸 뭔가 다 노력해서 다 바꿀 이렇게 수 다 있- 바꿀 수는 없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운명은 바꿀 수 있냐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이게 맞긴 한데 이 질문을 아니기도 들었을 하다. 때 옛날에는 그럼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 요즘은 노력해야죠. 이렇게 좀 바뀌었어요. 맞아요. 저도 이전까지는 그랬었어요. 내가 이 방송을 나가게 된 것도 나의 운명이지 않을까? 뭐 결과가 내 운명일 것이고 극단적인 사람이어서 저 완전 F여가지고 완전 NF여서 내가 오늘 차 사고가 난다면 그거 내 운명일 거야. 엄마가 밤에 나가지 마 다쳐 그러잖아요. 운전 조심해 이러면은 엄마 내가 다칠 운명이라면 집에서 다칠 거야. 집에 있어도 나가도 돼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명은 저도 그래요. 바꿀 수 있냐 없냐 약간 애매한데 운명을 좀 다스려 가볼 수 있지 않을까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자식분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그럼 내가 이 자식을 만나기 위해서 뭐 애를 써볼 수도 있고 또 내가 얘를 좀 또 조금 더 잘 키워볼 수도 있고 다만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는 아무 죄가 없이 다치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이런 게 이제 무속에서는 뭐 산소탈 뭐 조상벌 이렇게 하면서 말을 하기는 하는데 그냥 그런 거 빼고 보자면은 운명은 그냥 정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가지 않나. 근데 그래도 또 바꿔볼 수도 있잖아요. 그 속에서도 노력을 좀 한다면 어떤 사람이 연애를 너무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애정운이 안 보여요. 사람 만난 운이 안 보여요. 근데 이 사람이 막 데이트 어플도 막 하고 막 헌팅도 나가고 해서 어쩌지 누군가를 만났어요. 이건 바꾼 건가요? 안 바꾼 건가요? 저는 그렇게 했을 때 만난 상대방은 쓰레기일 것이다 생각이 드는데 그죠? 저는 그거여서 운명 못 바꾼다였어요. 원래 못 바꾼다 생각했던 게 그것 때문이었는데 어디까지가 숙명이고 어디까지 운명이지? 그러니까 이게 전 사실 요즘 최대 고민거리 관심사예요. 구설하고 기도를 하는 것도 운명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좀 이걸 보호를 하려고 하는 거야. 다칠 그냥 운명이야 하면 좀 덜 다치게. 저도 사실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 질문의 답변을 딱 정확하게 내리는 정의가 너무 어려운 것 같긴 해요. 주어진 시간이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늘 사랑받을 수는 없잖아요. 이 주어진 시간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게 나의 뭔가 운명 안에서 열심히 하는 거다 맞아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소비님의 생각 어떨지 궁금했었어요. 운명이 정해져 있을까요? 그러면 너무 허무하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그런 맞아. 허무함이 싫어서 이때까지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내가 바꿀 수 있다고. 근데 바꿀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없는 것도 있다가 없는 사실 것도 저 진심이긴 합니다. 내가 무당이 된 거 보면 못 바꾸는 것 같긴 하다. 하지만 못 바꾼다 그래서 그냥 손 놓고 사는 건 아니고 그 안에서 그럼 내가 좀 더 열심히 해보고 그럼 내 운명이 조금이라도 더 잘 쓸 수 있게 내가 운명을. 유명한 무당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유명한 무당이라는 거에서 그 유명이라는 게 저는 내 사주나 내 잠에 맞는 직업이 있거든요. 그걸 하면 유명해진 생각해요. 소비님이 그러니까 무속인이라는 게 어떤 약간 좀 그 외부적인 요인이 네. 강하게 작용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 외에 다른 직업들, 그러니까 요즘 같이 자유가 부상돼 있는 사회에서 내가 내 사주에, 그러니까 내 연에 있는 직업들은 조금만 해도 엄청 잘 되고 유명해지는데 그게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연인다운 일을 하는 건 아니더라고. 하는 건 그렇죠. 아니더라고. 내 운에 잘 맞는 직업이 있잖아요. 그거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맞아. 근데 이걸 안 하는 건 자기가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하면은 바뀌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자기의 삶이. 그래서 저도 모든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고 자기한테 맞는 일을. 맞아요. 그리고 저도 그래서 사실 다른 사주분들 봤을 때 너무 설레는 이유가 그 사람은 결코 저처럼 할 수 없거든요. 사주가 다르기 때문에. 그죠. 근데 반대로 말하면 저도 그 사람처럼 할 수가 할 수 없어요. 없- 그래서 너무 다들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막 내가 너무 힘들고 지금 막 뭐 할지 모르겠고 하시는 분도 많지만 그 사람들의 사주를 잘 썼을 때 갈 수 있는 저 끝의 그림이 저랑 또 다른 차원의 네. 레벨의 분들도 많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럼 두 가지가 생각이 드는데, 그럼 첫 번째로 저는 왜 사주팔자 유튜버가 돼서, 그러니까 사실 일반적인 사주 상담 하시는 분 다른 영역이잖아요. 그죠. 이게 왜 이걸 내가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제가 뭐 이따가 말씀드리긴 하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소비님을 사주로 봤을 때 좀 잘 어울리는 직업이 있고 자미두수로 봤을 때 딱 잘 어울리는 직업이 있거든요. 너무 궁금해요. 근데 그게 조금 비슷한 결이 있어요. 오. 두 가지인데 하나가 컨설턴트고요. 두 번째가 철학과 교수님이에요. 어머, 그래서 교육 말로 먹고 사는 약간. 근데 그 철학과와 컨설팅의 그 공통 지점은 그건 거죠. 약간 형이상학적인 거. 과학적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정신적이고 약간 좀 가치적인 거에 있는데, 어쨌든 컨설팅도 그렇고 교수도 그렇고 누굴 도와주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네, 그죠. 사주로 봤을 때 직업 있잖아요. 잘 네. 맞는 직업 좀 있거든요. 자미두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 두 가지가 똑같이 공통적인 거는 약간 좀 강력하게 잘 맞다라 볼 수 있고, 그러면 제가 이제 소희님의 자미두수 명반과 사주를 본 거를 봐주시는 거예요? 좀 한번 말씀드려요. 진짜요? 네.